3월 첫째 주일입니다. 1919년 김인연이죠.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3.1운동은 한국 역사에서,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차지하는 사건이에요. 3.1운동 이후로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그 조선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왕가를 이어간 것이 아니고 대한제국을 계승한 게 아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 제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정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친왕을 데려다가 이시왕조를 복원시키려는 계획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들어오는 도중에 체포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당시의 분위기가 더 이상 왕정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정치 제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큰 그 사건 중에 하나인데, 왜 그랬을까? 사실 3.1운동은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간디의 비폭력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저는 별로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소수 먹물들은 그런들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3.1운동은 그 당시 민족 전체가 일어난 운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좀 더 그 백성들에게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만세운동에 참여한. 첫 번째로는 고종의 장례식이었으니까, 기일이었으니까, 장례식을 하는 날이었으니까 고종의 죽음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더군다나 고종이 죽은 이유가 그 일본이 암살했다, 커피를 마시고 죽었으니까 어쨌든 암살당했다 하는 게 퍼지면서 민심이 흉흉했던 것이 역할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일어나게 하는 촉발제 역할은 고종의 죽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을 때 한꺼번에 만세운동으로 팍 폭발해서 터지게 나오는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저는 그것을 동학에 근거합니다. 동학혁명은 사실 이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서구의 시민혁명과는 전혀 결이 다르단 말이죠. 서구가 말하는 시민혁명이라는 건 산업혁명으로 자본을 축적한 자본가들이 생기면서, 이 자본가들이 친분적, 출생적 문제 때문에, 한계 때문에 귀족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응집돼서 결국은 시민들을 선동시켜서 혁명을 하고 귀족과 왕족을 뒤집어 엎으면서 자본가들이 새로운 귀족으로, 새로운 정치 권력으로 등장한 것이 사실상 시민혁명이죠. 그러니까 시민이 주체가 아닌 거예요. 주도적으로 자본가들이 이용해 먹은 거죠. 반면에 동학혁명은 철저하게 민초들이, 당시 농민들과 삶이 어려웠던 백성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서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힘이 되었던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진짜 진정한 민초들의 의지였던 거예요. 이거를 조선 왕조가 이 시들이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청군을 끌어들이고 왜군을 끌어들이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동학을 처절하게 짓밟게 돼요. 동학에는 두 개의 큰 주류가 있었습니다. 전봉준이가 주도하는 파와 긴계남이가 주도하는 파. 전봉준은 왕권을 지키면서 이씨 왕조를 보존하면서 혁명을 하자는 쪽이었다면, 긴계남은 완전히 농민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훗날 이 동학혁명이
그 이씨조선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또 이게 탄압이 되기 시작하면서 동학혁명의 포인트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 전봉준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녹두장군 이야기도 나오고 뭐 새야새야 파랑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 동학혁명의 전면에 전봉준을 띄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긴계남의 민초들의 혁명, 진짜 뿌리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왕조를 뒤집어 엎자고 하는 혁명에 비해서 전봉준의 생각은 전력가들에게는 뭔가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 세력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동학혁명을 이야기할 때 녹두장군 전봉준을 앞장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긴계남은 상대적으로 묻히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배반으로 부하가 배반해서 체포당하고 서울로 압송하는 도중에 그냥 길거리에서 죽여버리게 돼요. 서울로 데려오는 것조차도 두려웠던 거예요. 그 긴계남이가 한양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왕가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게 외세에 의해서 동학혁명이 철저하게 짓밟혔지만 동학의 정신은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 동학의 정신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사건이 3.1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또 식민사관의 역사관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3.1운동과 동학을 엮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3.1절마다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마다 뭐 저희도 교회에서 기미독립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뭐 동경에서 유학했다는 학생들이 모여서는 뭐 28 독립인가 뭐 선언선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낭독하면서 3.1운동 정신을 기억했단 말이죠. 이 또한 영 개운치 않은 겁니다. 과연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의 뿌리가 기미독립선언문이라고 하는 나중에 거의 대부분이 변절해서 매국을 했던 그 먹물들이 만든 기미독립선언문의 자극을 받아서 만세운동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이것 또한 역시 권력에 의해서 마치 먹물들이 대단한 정신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는 일종의 개수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간 한 곳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전국적으로 이 만세운동이 퍼져나갑니다. 더 이상 외침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세운동의 배경,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불렀을까? 1910년 한일합방이 된 후에 식민지가 돼버린 식민지 땅에서 독립을 원하는 만세운동이기도 했고, 상해 임시정부의 탄생을 보게 되면 상당수는 더 이상 왕조라고 하는 이 썩은 정치 제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혁명의 기운이 그 바닥에 깔려 있던 거예요. 이것이 3.1운동의 기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나 간디의 비폭력 같은 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3.1운동만큼은 동학 정신에 뿌리를 두고 우리 민초들이 이 땅에 자리를 잡으면서 내내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해 되었던 것들, 인내천 사상을 기반으로 한 동학의 뿌리가 3.1운동으로 한번 크게 활짝 꽃을 피웠던 겁니다. 물론 처절하게 짓밟혔습니다. 외에 의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3.1운동은 호응받지도 못했어요. 간디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국가와 갈등 관계에 있었으면서 영국의 너그러움을, 우리는 비록 식민 통치라고 있지만 제국주의, 인도에서 영국이 한 짓은 정말 비열하고 참담했습니다. 과연 인간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치졸하고 마지막에 철수하면서 거기다가 갈등을 심어넣어서 결국은 인도, 하나의 인도가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리되는 그런 얄팍한 짓까지 한 영국인데, 이 영국이
자기네들은 신사적이고 굉장히 넓은 아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디를 이용한 거죠. 간디를 내세워서 마치 우린 그런 것도 다 포용해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간디의 삶을 보면 글쎄 저는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 그가 그렇게 대단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만들어진 영웅인 겁니다. 결국은 영국이라고 하는 제국주의가 자기네들의 악행을 덮기 위해서 하나의 면피선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간디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간디가 무슨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서 한국의 3.1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육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치 무지하고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냥 그 잘난 양키 나라의 윌슨 같은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고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하자고 하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마치 뭔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나 정신 같은 것들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식민주의 정책이란 말이죠. 식민주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제국주의가 다 짓밟고 모르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된 후에 식민지였던 우리 땅, 조선 땅을 절반으로 나눠서 신탁 통지를 하겠다는 결정을 서구가 지들끼리 합니다. 거기 중국도 한몫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땅에 대한 권리를 남이 결정하고 그 결정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밀고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전 세계는 제국주의 시대의 그 메커니즘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당시의 식민지였던 지역은 지금까지도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문화적으로 예속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한 것 중에 하나인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세상이 바뀐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식민 지역에서 독립투쟁을 해야만 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2차 대전의 주축 세력이었던 독일도 그렇겠지만 연합군이라고 불렸던 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 너저런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군인들이 더 필요하니까 식민지에서 군인들을 대량으로 뽑아다가 전쟁에 투입합니다.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식민지 사람들이 더 많이 2차 대전에서 희생을 당했어요. 조건은 뭐였냐면 전쟁에 너희가 참여해서 싸워주면 이기면 독립시켜줄게. 이 독립시켜준다고 하는 사탕발림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군인들을 뽑아다가 전쟁터에 갈아 넣은 거죠. 안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알제리도 독립투쟁을 해야 했고 프랑스 지역의 베트남도 독립투쟁을 해야 했고 거기다 또 양키들까지 발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오랜 동안 싸워야 했죠. 버마도 그랬고 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투쟁을 해서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식민지역은 여전히 식민지로 운영하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전쟁 여파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예속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해보면 전교 1, 2, 3등 이렇게 등수들이 매겨지죠. 1, 2등은 몇 점 차이 아닌 거로 1, 2등을 해요. 그런데 3등은 1, 2등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말이 3등이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반에서 중간쯤 되는 성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놓고 비교하자면 1, 2등을 놓고 비교하자면 우리가 전자제품 수출 세계 2위네 모의 세계 3위네 4위라고 얘기했을 때 1, 2위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한 90% 먹으면 나머지 10%를 가지고 누가 더 많이 나눠 먹었느냐로 3등, 4등, 5등, 6등이 결정되어진단 말이죠. 아주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뻑하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규제 조치를 만들어요.
동양권이 식민지가 절대 선진국이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강대한 국가가 되는 걸 원치 않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잘 살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짓밟아서 무너뜨리게 돼요. 필리핀이 그렇게 무너졌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독재 정권 앞장 세워서 마르코스 밀어주면서 결국은 나라 훌러덩 말아먹었어요. 남미 나라들 그런 식으로 훌렁 다 말아먹었습니다. 근자에는 중동 지방 나라들도 그런 식으로 말아먹어가는 중이에요. 한국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동방과 서방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이념 갈등, 이제는 이념이라고 볼 수 없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갈등들 구조에 어떻게 보면은 표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거지. 한국도 만약 독자적으로 독립국가였고 했다면 우리도 필리핀 꼴? 우리가 필리핀보다 잘 살지도 않았으니까 굉장히 빈곤 국가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절대 치고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적정한 선에서 성장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식민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3.1운동 때 아니면 평소에도 독립운동 이야기, 자주독립, 민족정신 이런 걸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식민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 구조가 여전히 제국주의적 식민지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글로벌 같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서구와 어우러져 사는 그것이 마치 형제처럼 지내는 거고 사랑인 양 오해하게 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죠. 눈 뜨고도 코베가는 세상입니다. 아직 세상은 여전히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식민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